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존버맨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군인 공채가 좋아하는 기업, 바로 한국캐피탈입니다. 지금 한국캐피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. 한국캐피탈은 일단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회사고요.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외국인 한도가 굉장히 적죠. 보통 이 정도 캐피탈 사면은 외국인 한도가 적어도 2% 정도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1%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 PER이 5.8배랑 PBR이 0.6배. 근데 이거는 이제 캐피탈 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잘 버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가 특이한 점이 군인공제회가 지금 보유 지분이 80.4%가 되죠. 그리고 자사주가 1%입니다. 이게 보면은 81%가 물량에 잠겨 있다는 소린데, 그러면 2천억 원에서 80%가 물량에 잠겨 있으니까 거의 400억 정도 되는 유통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그것도 400억 중에서 이제 다른 장기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빼보면은 한 300억에서 200억 정도 유통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00억에서 200억 정도면은 한 10억, 20억 정도가 있으면은 시세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라서 아마 세력이 붙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세력의 힘에 따라서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. 설립된 지는 좀 오래됐고, 그리고 2001년부터 군인공제가 대주주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시설 대여업이랑 팩토링 업무 등 이제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급보증, 기술금융 사업, 이런 거는 부수적인 사업인 것 같고, 리스나 할부금융 개인 대출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주요 이제 수익원인 것 같습니다. 원래는 팩토링이랑 일반 대출을 많이 하면서 기업체에게 대출해 주는 게 주요 사업이었는데, 이제 이번에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제 개인 대출을 좀 비중을 넓혔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넓힌 결과, 네,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. 매출액도 계속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. 아마 2020년에도, 요번에도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건데, 아마 19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. 보면은 계속, 역성장 없이 계속 성장했고, 지금 여기 분기 실적 보시면은, 여기 3분기를 합친 금액이 거의 19년도 총 금액을 넘어섰네요. 예, 금액을 넘어섰어요. 그래서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는 네, 확정된 사실입니다.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꾸준히 벌고 있고, 영업이익률도 거의 10에서 15% 정도? 네,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. 15%면은 100원 팔면은 15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배당도 네, 꾸준히 잘 주고 있고, 주당 배당금도 이렇게 주고 있고요. 네, 보시면은 한국캐피탈은 이제 주택론, 오토담보론, 이제 보험, 그리고 직장인 사업자론, 이제 간편 소액론, 이건 이제 급전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좀 신기한 게,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네들 업무를 주로 나열해 놨어요. 근데 보통 회사들은 요 맨 앞에다가 이제 기업 개요나 대표이사 인사말 같은 걸 넣는데, 이 회사는 특이하게 이런 건 하나도 안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게 저도 이런 기업을 처음 봤는데, 보통 이 대표이사 인사말이나 아니면 이쪽에 조직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없는 회사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특이해가지고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캐피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. 한국캐피탈이 원래 JT저축은행이라는 걸 인수를 하려고 했어요. JT저축은행이 알짜 매물이었거든요. 이게 아마 일본 자본이 들어간 저축은행일 거예요.
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잘 냈고 총 자산도 거의 1조에 육박하는 회사고요. 그리고 뭐 건전성도 양호하고 영어권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한국캐피탈이 입찰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캐피탈만 들어온 게 아니고 리드코프도 들어오고 JB금융도 들어오고 여러가지 회사가 동시에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JT저축은행이 매각가를 2천억 원 정도 보고 있었고요. 근데 이 SC저축은행이 이건 아니구나. 하여튼 TJ저축은행이 매각 가격을 2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입찰에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. 그 본입찰에 불참을 하게 됐는데 이 본입찰에 불참을 했고 그리고 한국캐피탈이 대주주가 유동성을 보강해줬어요. 군인공제가 5천억 지원해주고 이제 신디론에서 1천억 해주고 뭐 해외 자본이 1천억 정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5천억 규모 신용공여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은행 여기 나와있네요. 공모채 발행을 2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주주가 군인공제다 보니까 뒷배가 든든한 거예요.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은행처럼 고객들에게 돈을 모으지 못하고요. 그 증권사에서 뭐 채권 같은 걸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인 공제가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나 돈 좀 필요해 하면은 이제 바로 위에서 형이 이렇게 돈을 바로 밑으로 꽂아줄 수 있는 거죠. 군인 공제가 대주주라서 그런 데에 이점이 있습니다. 5천억 원에 바로 꽂아줬죠. 5천억 원 바로 꽂아주고 그리고 또 5천 위에 이제 딱 큰 형님이 군인 공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돈을 빌려주기가 좀 편한 거예요. 왜냐면 뛸 일이 없으니까 군인 공제가 그렇게 큰 자금을 굴리는 회사가 뒷배를 봐주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이제 돈을 빌려주기 쉬운 겁니다. 그래서 JT금융을 포기하고 군인 공제한테 돈을 받고 신용 등급이 상향됐죠. 사실상 이 JT금융 그 저축은행을 포기하고 신용등급 A등급을 받은 거로 보시면 돼요. 여기 보시면은 소매금융 부동산 파이낸싱 하면서 이제 기존의 설비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. 뭐 비중이 이렇게 됐으나 비중이 기업금융 뭐 리스 할부가 늘고 뭐 리스 할부가 줄고 이제 기업이랑 소매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요 분이 이상춘 대표라는 분인데요. 이분이 한국캐피탈 대표로 오고 나서 한국캐피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뭐, 회의 자료 맨날 검토한다. 뭐 임직원들은 피곤하다. 뭐, 자산관리가 자본 잠식 당했었고, 뭐 밑으로는 사기를 당했었는데, 이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리스업이랑 기업 금융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리테일로 확장하고, 이제 산업재 금융 쪽은 대폭 줄였죠.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됐어요.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나와있네. 롯데캐피탈의 창립 멤버로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손실을 보지 않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출을 해주기 좋은 게 신용도가 좋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왜냐면 기업은 대표이사가 부도를 내버리면은 이제 그 빌려준 돈을 못 받잖아요. 근데 개인은 죽지 않는 이상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수익률도 좋고 안정성도 좋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 점을 노려서 이분이 이제 개인 금융을 늘린 것 같고 개인 금융이 늘리면서 한국캐피탈도 수익률이 많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제 한국캐피탈이 고배당을 하는 주식이기도 해요. 그리고 또 특이하게 소액주주를 배려한 차등 배당을 합니다. 주당 배당금을 25원 줬는데 아마 대주주는 20원 받아갔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 2019년 대주주는 주당 20원, 소액주주는 주당 25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죠. 그래서 배당률이 한 3, 4%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3에서 5% 정도, 이쪽엔 5% 정도 나오네요.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. 그리고 좀 참 특이한 게
대주주가 조금 가져가요. 개인 주주들에게 더 배당을 많이 해주는, 어떻게 보면 친개미? 아니, 뭐 개미들을 좀 위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배당금을 6일로 앞당겨 지급했다. 경제적 사정 감안. 왜냐면 이때가 코로나가 한창 발생할 때여서 그분들 생각해서 배당금 빨리 주겠다.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개인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없는데, 개인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돈을 빨리 주겠다. 개인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는 20원 가져갈 테니까 너네는 25원 가져가라.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?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죠. 이게 아마 10년짜리로 봐도 주가가 1,000원이 넘은 적이 없을 거예요. 제가 알기로는. 아마 하루하루 넘은 때는 있을지 몰라도 이 10년짜리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최고가가 800원인가 900원인가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. 굉장히 괜찮은 회사 같은데, 그리고 실적도 뭐 이때를 기해서 뭐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주식은 이렇게 가만히 있나? 코로나 때 다 빠지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?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.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맞는 적정가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근데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찾아봤는데, 한국캐피탈이 원래 군인공제가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. 이제 대주주인 군인공제가 한국캐피탈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. 이때가 아마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럴 거예요. 이때가 굉장히 어려웠을 시기죠.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을 때 그때인데, 본드와이즈 코리아의 주식 매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. 원래 본드와이즈 코리아라는 데서 이 한국캐피탈을 사가려고 했어요. 군인공제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이 한국캐피탈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잔금을 지급 못했다. 뭐 한 차례 연장했다. 뭐 협의까지 했는데 못했다. 그래서 뭐 후속 조치 취하고, 뭐 한국캐피탈 지분 이때는 71% 보였었네요. 그래서 지분을 본드 와이즈 코리아에 넘긴 주식 매매 계약을 해결했고 중도금까지 400억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이 결국에는 계약이 무산돼서 지금 그대로 군인공제가 가지고 있습니다. 이때 저 본드와이즈 코리아라는 회사가 사기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왜냐면 저 회사들이 사기를 치는 수법이, 일단 공기업, 거의 중공기업이죠. 뭐 공기업을 상대로 우리가 그 회사 매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. 그리고 일단 중도금은 다 내요. 중도금은 다 내서 물건을 살 것처럼 하고 이제 시간을 질질 끕니다. 이거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면서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이걸로 한 1년, 2년, 3년 이렇게 끌고 가요. 1년, 2년, 3년 끌고 가면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될 거고, 그리고 회사 내부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해질 거잖아요. 그래서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어요. 이렇게 되면.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한 2, 3년 차쯤에 너네 회사 돈 이 정도 못 주겠다. 지금 영업이익 봐라. 이렇게 많이 낮은데 우리가 그 돈 다 주고 살 수 없다라고 얘네들이 태도를 싹 바꿔버립니다. 그렇게 해서 가격을 후려쳐서 굉장히 싼 가격에 가져가게 돼요.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애들인데,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. 제 예상일 뿐이에요.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, 이게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죠. 그래서 얘네들이 중도금을 400억을 받고 시간을 질질 끌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. 원래는 시간을 끌면서 좀 은행이랑도 협의를 하고 하면서 왜냐면 우리 돈 있다, 좀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다 닫아버립니다.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막 넘어가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이 본드와이즈 코리아가 사기를 못 치고 망해버린 겁니다. 그래가지고 결국에 한국캐피탈이 군인공제가 가지고 있게 된 거죠. 제 생각엔 그래요. 군인공제가 든든한 뒷배예요. 든든한 뒷배인 게 확실해요. 그래서 뭐 형님 돈 좀 하면은 오케이.
오케이 하고 바로 한국캐피탈 이렇게 쏴줄 수 있는 구조라서 굉장히 우량한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신용등급도 A를 받았겠죠. 근데 반대로 이게 군인공제는 내 돈이 아닙니다. 내 돈이 아니라는 거는 방만한 경영 가능성이 있어요. 저는 그 방만한 경영 가능성을 이 본드와이즈 코리아 이 사태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본드와이즈 코리아 사태가 이제 군인공제의 방만한 경영을 어느 정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주가 정체 이유가 군인공제회가 주인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표이사가 관치, 군인, 무능력자, 낙하산이 올 수도 있고 언제든 위기가 오면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과거에 사기당할 뻔 이런 전력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주가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한국캐피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. 회사 자체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회사가 괜찮으면 뭐합니까? 주가가 안 오르고 있어서 좀 신기한 회사라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자,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존버가 탑이다. 존버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